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그 10번째 이야기, 도덕적 리스크는 무조건 아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가지 면접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저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정답이 거의 없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면접엔 정답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면접에는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의 70%까지는, 즉 말하자면 70%까지는 정답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30% 정도부터는 본인의 개인적 역량이겠죠. 근데 그 정답을 이야기해야 될 70%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답을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 스코어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저는 사실 면접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를 너무 못 받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따야 될 점수를 못 받아가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전체적인 총합적인 점수가 매우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도덕적 리스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좋은 얘기를 듣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기본 전제가 되는 정답을 머릿속에 탁 넣어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먼저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 도덕적 리스크를 큰 주제로 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전제입니다. 절대로 면접관들에게 저 사람은 참 불안하고 알쏭달쏭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체크리스트, 면접관은 90%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진보 보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저는 사실 그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청년들도 그 말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보수주의자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수주의자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정당의 보수주의자 같이 그런 보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이 되면은 오바마 할아버지도 보수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즉 말하자면 면접관이 상당히 리버럴한 나를 이해해 주겠지. 개방적인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의 어떤 창의성을 이해해 주고 그걸 발견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방, 소위 얘기해서 책상 너머에 있는 면접관이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요원처럼 생긴 사람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요원처럼 생겨가지고 요원 노릇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의 면접관, 그러니까 상대방 앞에 있는 면접관이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리스크는 무조건 아웃입니다. 가령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흡연이라든지 음주 또는 여러 가지 사교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클럽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낸다는 등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질문이고 라이트한 질문이죠. 사실 그런 질문들이 큰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오히려 함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량은 얼만큼이냐? 이런 걸 묻는 분들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랑 술 먹으려고 그런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라이프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술을 많이 먹느냐라고 할 때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 2병 이상 마십니다. 예, 남들만큼 마십니다. 예, 남들 마시는 만큼 마시고 더 먹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틀린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면접관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많이 먹는 걸 좋아할지언정 면접장에서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술을 마셔서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90%니까요. 요즘 여러분들 보이시는 미투 사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사 뭐 등등 언론사,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추행 사건들은 대부분 다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직장 내에 있는 리스크 중에서 대부분이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상사 간의 폭행 것들도 다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 얼만큼 큰 리스크라는 것을 면접관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회식 때 같이 먹는 걸 바랄 수는 있어도 면접장에서 술을 적당히 마신다든가 또는 잘 마신다든가의 얘기들은 완전히 오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흡연도 예, 피웁니다가 아니라 얼마 전에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끊었다는 것도 상당히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지만,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면접관이 흡연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회사 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시간 낭비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큰 빌딩에 있기 때문에 담배를 한번 피우러 갔다 나오는 사이가 30분이 흐릅니다. 근데 보통 담배를 한 번만 피는 게 아니죠. 예, 보통 한 10가지 피겠죠. 예, 30분이면 곱하기 10이면 엄청나겠죠. 예, 그만큼 예,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카운팅은 틀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도 실제로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놀던 사람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스스로 잘생겼다라고 할 때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예, 여자친구들이 좀 물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은 예, 바보입니다. 등신이 인증하는 거죠. 즉 어떻게 말씀하셔야 된다? 그런 소리는 좀 듣긴 했지만 사귄 적은 예,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에서의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중에 9개는 음주사고고 하나는 애정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 데서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누누이 예, 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을 2병 이상 마신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 술자리를 피하진 않지만 한 3잔 정도 마십니다 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담배 흡연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럽 문제는 예, 여자친구를 거의 사귀어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한 비중을 둔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